안녕하세요. 저는 베루스 아카데미에서 IB 바이올로지를 교육하고 있는 차윤호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에서는 2023학년 가을 학기부터 IB를 공부하게 될 학생들을 위해서 제작해 보았습니다. 2023학년도 가을 학기부터는 모든 IB 과학 과목들이 개정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IB 바이올로지에 관해서 교육과정, 즉 실리버스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assessment styles, 평가 방식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변화 속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고득점을 받을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영상의 제목은 IB Biology and Chemistry, 그래서 뭐가 달라졌는데 입니다. 본 영상에서는 IB Biology를 다루게 되고요. 저희 채널에 다른 영상들을 참고해 보시면 Chemistry에 관련된 영상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변화들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오늘 영상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될 겁니다. 제일 먼저 IB 공식 웹사이트 기준 그리고 IB Course Companion 기준으로 새로운 커리큘럼에 대한 분석을 마쳤고요. 그리고 그 변화된 커리큘럼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안내해드리고, 둘째로 그렇다면 학교에서는 학교 내신 대비를 어떻게 해야 할까? 그리고 마지막 영상 순서로 assessment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렇게 3개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점은 더 이상 Paper 3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Paper 3는 주로 옵션 토픽의 문제들을 다루는 시험이었는데요. 이제는 Paper 3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옵션에서 나오던 그런 내용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모두 사라지는 것일까요? 아니죠. 그렇진 않습니다. 과거에 배웠던 옵션 내용들은 모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중 일부가 HL과 SL 공통 개념들로 함께 합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양이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동시에 빠지게 되는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크게 가감되지 않았음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IB 바이올로지 구성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이 IB 바이올로지의 실리버스입니다. 별표 쳐져 있는 항목들은 HL 학생들, HL 바이올로지를 배우는 학생들에게만 적용되는 토픽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 실리버스에서는 6개, 그리고 HL의 경우는 11개의 토픽을 배워야 했다면 이제는 개념이 아니라, 토픽들의 개념이 아니라 서로 대조되는 테마라는 그런 스타일의 교육과정으로 공부를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이 배우게 될 테마들인데요. 조화와 다양성, 구조와 기능, 상호작용과 의존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동성과 역동성, 총 4가지의 원리로 모든 생물학 개념을 포괄적으로 정리를 해보겠다는 IB의 큰 그림을 역시나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4가지 테마들 속속 이전 실리버스 내용이었던 생태학, 옵션 C 내용이 융합됩니다. 첫 번째 테마인 조화와 다양성 테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테마에서는 분자 수준에서 Water와 Nucleic Acids 관련된 내용을 소개를 하고, 세포 수준에서는 세포의 기원, 그리고 세포의 구조, 그리고 올해 새롭게 Viruses 내용들을 추가하였습니다. 개체 수준에서는 조화와 다양성은 기존 Topic 5에서 가르치던 내용인 Classification, 분류학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생태계 수준에서는 과거 옵션 C에서 가르치던 내용인 Conservational Ecology, 환경 보존과 진화의 주요 예시로서 종분화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테마입니다. Form and Function 테마에서는 분자 수준에서 바이오모리큘의 예시인 Carbohydrates, Lipids and Proteins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단골로 출제되는 관련 문제들이 파이널 exam에서 대여섯 개 정도 되는 만큼 이번 개정에서도 더 강조되면 강조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포 수준에서는 membrane protein, 막단백질의 구조와 수송 기작,
그리고 세포 소기관과 분화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세포 분화를 소개를 하면서 IB가 새롭게 올해는 stem cell niches에 대해서 가르칠 것을 예고했습니다. 이는 최신 생물학 연구 동향에 맞춰서 추가되는 만큼 생물학 전공으로 대학을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IB를 관심 깊게 공부를 하고 생물학에 대한 흥미를 키워주게 하려는 의도가 보입니다. 개체 수준에서는 과거 거대 단원이었던 human physiology 그리고 animal physiology 내용들, gas exchange, blood circulation 그리고 movement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생태계 기준에서는 옵션 C에서 다루던 내용인 생태적 지위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Interaction and Interdependence 테마에서는 분자 수준으로 enzyme kinetics, 효소 공학과 cell respiration, 세포 호흡과 photosynthesis, 광합성 과정 등을 배우게 됩니다. 세포 수준에서는 세포 내 신호 전달 및 신경 전달 기작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개체 수준에서는 여러 기관이 모여 더 큰 기능을 한다라는 철학적 개념인 emergent properties, 창발성과 면역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여기서 근 3년 동안 인류를 강타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불러일으킨 여러 생물학 호기심을 의식한 듯 새롭게 인수 공통 감염병의 원리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생태계 수준에서는 과거 옵션 C에서 배우게 되었던 군집과 바이오마스를 배우게 됩니다. 마지막 테마입니다. Change in Continuity 테마인데요. Change in Continuity 테마에서는 분자 수준에서 분자 생물학의 Central Dogma라고 하는 중심 원리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DNA 복제에 이어 단백질 합성까지 그리고 유전자 변이에 대해서 배우게 되면서 CRISPR에 대해서 배우게 되면서 유전자 교정 원리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세포 수준에서는 세포 분열, 마이토시스, 그리고 유전자 발현 기작 및 삼투압, osmosis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개체 수준에서는 생식 과정, 그리고 유전 법칙 및 항상성에 대해서 폭넓게 배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생태계 수준에서는 진화론을 설명하는 자연 선택설과 기후 변화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4가지 테마를 모두 심층적으로 탐구를 해보았는데요. 역시 SL에서 과거 소개되었던 개념들이 2025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HL로 이동을 하게 되면서 SL과 HL 사이의 난이도 폭은 좁혀진 것 같지만 HL only 개념들은 주로 매우 세부적인 과정 또는 적용 예시들을 배워야 하는 만큼 여전히 난이도 차이는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기존 HL에서만 배웠던 개념들 중 비교적 쉬웠던 개념들은 개정 교육과정에서 SL도 함께 배우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래버스를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순서나 테마가 묶인 방식을 보면 기존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IB 교육과정의 변화가 정말 100% 내신 공부에도 반영이 될지가 의문점입니다. 예컨대 IB 바이올로지 교육과정에서는 대체로 학습 내용이 구성된 분류만 달라졌을 뿐 그리고 새로 배우는 개념들과 예시들이 분산적으로 모든 테마에서 소개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충분히 현재 배우고 있는 그리고 개정 전인 시래버스 구조에 새롭게 추가된 이런 내용들을 추가로 설명하기만 한다면 학교 선생님이 새롭게 자료를 준비하지 않고도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IB는 2년간 학교에서 선생님과 공부를 한 후에 5월 달에 공식 시험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그 공부를 하는 기간 동안에는 온전히 학교 선생님의 결정에 따라서 수업을 배우는 진도와 그리고 평가 순서가 정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까지 IB 과학교육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토픽들을 IB가 제시한 순서에 맞춰서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내신 공부도 사실상 이 변화된 커리큘럼, 이번에 변화된 커리큘럼을 먼저 인지를 하고 빠지는 토픽들은 공부하지 않고 추가된 토픽들은 완벽하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겠지만 가장 큰 핵심은
학교 선생님의 진도가 어떻게 되는지 파악을 하고 그에 맞춰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을지 공부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저희 베루스에서는 여태까지 그래왔듯이 아이들과 꾸준히 소통을 하며 학생들의 진도에 맞춰 미리 방학 때 개념을 선행을 완벽하게 빈틈없이 시키고 학기 중에는 개념 총정리 및 문제풀이에 초점을 맞춰 어떤 문제 유형이 나오더라도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학생들에게 최상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assessment 타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Paper 1 MCQ, Paper 2 Database Questions and Short and Extended Responses, Paper 3 Experimental Analysis and Option 구성으로 파이널 exam들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제 개정된 교육과정에서 옵션 토픽들이 빠지게 되면서 Paper 3는 아예 사라지게 되었고 Paper 1A MCQ, Paper 1B Database Short Response, 그리고 마지막으로 Paper 2 Short and Extended Responses 이렇게 나뉘게 되었습니다. 마치 여기서 새로운 Paper 1B 문제가 생겨난 것처럼 보실 수도 있지만 사실 이미 Database Short Response 문제들은 기존의 Paper 2에도 출제되었을 뿐더러 기존의 Paper 3 Section A에서 출제되었던 실험 기법과 데이터 분석 관련 문제들이 Paper 1 Section B에서 재구성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실리버스의 개정에 있어서 평가 방법에 큰 변화가 있다기보다는 단순히 어세스먼트의 재구성을 했다고 볼 수 있으며 학교 선생님들도 기존의 자료를 아예 배제하고 새로운 자료만으로 수업을 할 수 없으시기 때문에 기존의 자료를 잘 섞어가면서 교육시키고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문제들을 접해볼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찌되었든 실리버스는 2025년도에 개정이 될 것이니 학교에서는 어떻게 이 변화된 실리버스를 교육을 할지 그리고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학교는 내신을 대비를 학교는 어떻게 내신 문제를 출제를 할 거고 어떻게 전반적으로 대응을 할지 궁금하실 겁니다. 모든 IB World School은 IB 규정에 따라서 모든 IB 학생들에게 실리버스에 맞춰서 교육을 진행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만큼 새로 개정된 실리버스에 그대로 따라서 지도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실리버스의 내용은 조금 바뀌었지만 평가 항목들인 Papers 1 and 2에는 큰 차이가 없고 단지 재배치 또는 재구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학생이 내신 관리를 위해 풀어볼 관연도 문제들이라든지 교육 자료들 또 재배치하고 그대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를 하나만 잡자면 학교 선생님의 성향과 학교 선생님의 진도를 잘 파악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베루스에서는 항상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수업을 진행해 왔고요. 앞으로도 철저한 IB 디플로마 프로그램의 분석을 통해서 학교별 교육과정 분석과 관리를 통해 또 학생들의 직접 향상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저희 학원 전화로 문의해 주시면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